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감정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라고 하면 감정은 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몸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감정을 바꾸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감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몸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책이나 이런 곳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적용하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감정을 느낀다, 다른 말로 알아차린다 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느낀다와 알아차린다라는 좀 밀접되어 있긴 하지만 좀 다른 거긴 해요. 감정은 느끼는 것이 맞고 느끼는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느껴주면 풀려납니다. 맞습니다. 감정은 느끼기만 해도 풀어지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공감이라고도 표현하고 정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공감하고 정화하는 훈련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감정을 공감하고 정화하려고 할 때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서 감정을 일단 누르고 목표에 딱 집중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달리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감정을 누르고 목표에 집중할 때는 감정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가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산더미 같은 감정이 자기한테 눌러놨던 감정이 확 밀려오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은 분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력감일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이 갑자기 목표가 끝나거나 목표가 사라진 순간 이제 이렇게 나를 덮치듯이 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 굉장히 당황해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쓰나미처럼 밀려온 감정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화를 낸다든가 해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반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되게 활기차고 뭔가 목표에 집중할 때는 굉장히 신났는데 이제 갑자기 무기력해져 사람이 급격하게 다운되거나 우울해지는 경험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완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몸의 시스템상 안 느꼈다가 우리가 안 느끼고 목표에 집중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회복되려고 하는 상태에서 이 감정들이 회복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 몸을 덮치고 내 마음을 덮치는 이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부터 멈추셔야 돼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에 너무 열심히 집중했던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이 쓰나미처럼 몰려온 감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요 전체 토탈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내가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스트레스 양을 만약에 10을 줬어. 막 스트레스를 10을 주면서 목표를 달렸어. 그러면 저는 여기에 진짜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목표에 집중할 때 10을 막 집중하면 내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운동, 훈련도 10으로 같이 가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내가 굉장히 목표를 10의 높은 레벨의 집중도를 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스트레스를 매일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러닝을 하든 혹은 어떤 분은 명상을 하든 명상도 동적 명상도 있고 정적 명상도 있는데 그 훈련들을 좀 강도 있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폭풍으로 오는 그 감정 쓰나미가 우리가 말하면 짧게 지나가거나 금세 훌쩍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함께 세트로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눌러놨던 감정이 확 튀어오르면서 자기도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팁이라고 하면 내가 집중하는 목표가 크고 원대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절하기 위한 어떤 훈련,
스트레스 조절하는 훈련도 강도를 높이세요. 그것이 좋은 여러분들이 후폭풍처럼 오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너무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좀 무기력하거나 좀 화를 낸다든가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혹은 자존심이 좀 한다거나 질투심 막 일어난다거나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러워 할 때가 있죠. 근데 요렇게 돼도 여러분이 감정을 잘 못 다루게 되거든요. 이 감정들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를 너무 거부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면 사람이 왜곡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곡된 현상. 질투 나쁘냐? 내가 질투를 느끼는 거, 누군가에 대한 질투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시기심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잘하네? 뭐 이러면서 질투할 수도 있고, 항상 나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막 챙겨줬는데 어느 순간 나를 추월해가지고 너무 잘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박수는 쳐주지만 안에서 질투심도 일어날 수 있고 시기심 같은 거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 자체를 너무 일어나면 안 될 감정처럼 다루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은 실제로 필요해서 일어나는 거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나를 좀 즐기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도 좀 즐겨라. 그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고 비하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 덩어리 속이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똥통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죠. 근데 그래. 조금 더 좋은 솔루션이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한테 가서 대놓고 옛날엔 나보다 못하더니 잘하니까 좀 질투난다 야. 차라리 말했을 때 속이 편해요. 막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 일어나는데 정말로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 속만 다 썩어 문드러지니까 차라리 대놓고 그분한테 정말로 좀 질투나네요.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 다음에 훌훌 털고 내가 내 실력을 키워야 될 것이 있다면 나한테 집중해서 다시 실력을 키우는 걸 열심히 하다 보면 스스로가 만족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시기, 질투, 분노, 무기력 다 필요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너무 그런 감정을 겪는 자기를 좀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비난 자책이 무서운 이유는 비난하고 자책하면 똥통에 들어갑니다. 똥통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똥을 씻어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난과 자책 저는 금지 외에 똥통에 빠져서 나오기 힘들어요. 그냥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냥 좀 드러내세요. 좀 질투나요. 시기심 나요. 화가 나네요. 제가 최근에 좀 무기력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냐라고 할 때 감정은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해야 됩니다. 이거 명언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일어났을 때는 일이 다 쳐져 있어요. 그냥 감정을 저는 똥이라고 잘 표현합니다. 감정은 똥이다. 예, 감정을 똥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게 막 여기다가 막 숙성된 똥을 막 이렇게 참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미 감정이 일어나서 이미 입으로 튀어나오거나 몸 밖으로 그 감정이 바깥으로 분출이 돼버렸어. 그러면 주변이 그 감정으로 인해 이미 초토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살펴보면 그 감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 입어서 이미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낸 화를 먹고 지금 목을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쫄아서 기가 죽어 있거나 아니면 나를 피해서 어딘가에 끊임없이 도망 다닌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은 이미 일어났다. 감정 조절과 일어났다라는 건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언어예요. 감정이 일어났다.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뭐 미안합니다 하고 계속 돌아다녀야죠. 되게 아픈 일이지만. 저는 그러기 전에 그럼 평소에 감정이 격해지지 않을 때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요. 관찰도 하고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관찰을 하면서 이 감정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감정은 상대가 상대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어떠한 인식, 정보 처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감정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나의 시선을 피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스쳐서 지나갈 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괜히 무시당했나? 왜? 내가 보고도 왜 날 모른 척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감정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감정을 관찰한다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스치고 지나갔더니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는구나. 그냥 그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있는 거네. 그래서 계속 내가 이 무시당했다라는 감정 때문에 저 사람을 봤을 때 괜히 화가 나고 그 사람한테 괜히 부정적인 감정 혹은 좋지 않은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되는구나 까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훈련들을 많이 하고 나면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돼. 그 사람이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갔어.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시력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의가 그렇게 이 주변에 흩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원래 그런 성격 혹은 그런 어떤 스타일인 건데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나만의 방식으로 막 해석해서 스스로가 막 그 화를 돋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화를 막 돋구다가 그 사람한테 엉뚱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화내면 차라리 낫죠. 또 괜히 다른 사람한테 가서 화를 내고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하는 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스로가 이 감정에 빠져 있는 상태를 자꾸 관찰하고 그 감정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시면 그 어떤 비슷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으로 우리가 딸려간다고 하고 이렇게 퐁당하고 감정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다. 그래서 그 감정이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훈련을 많이 하세요. 가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감정 조절 동인처럼 잘 되시나요? 이런 표현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저도 감정이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나에서부터 출발한 감정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해석하고 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서 일단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저도 화 내요. 그럼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저질러. 그럼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저지르고 나면 제가 알아요. 그거 엄청 불편한 일이에요. 그게 더 얼마나 비효율적이라는 걸 아니까 제가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해보면서 내가 조절되지 않는 감정을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의 상태로 사람들한테 표출해서 그것을 수습하는 게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니 지금 잠깐 훈련을 통해서 귀찮더라도 이 훈련을 자꾸 하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저는 저를 위해서 합니다. 감정 터트려서 수습하는 게 더 힘들더라. 혹시 여러분도 그게 더 힘들다는 걸 알고 둘 다 힘들어요. 수습하는 거 막 수습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하는 것도 힘들어요. 둘 다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낫겠니? 라고 하면 저는 수습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훈련하자. 힘들지만 이걸 훈련하자 라고 해서 저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가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감정 조절의 핵심은 그 감정은 상대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 훈련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첫 번째 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감정은. 그러면 내 몸이 감정이 꽉
들어차 있는 그 상태에서는 감정 조절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정이 꽉 들어차 있다라는 건 내 몸에 어떤 긴장 혹은 신경이 예민하다 혹은 자율신경계로 얘기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감정 조절 훈련은 불가해요. 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내 몸을 좀 움직여가지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거 혹은 몸의 혈액순환을 해서 몸의 어떤 이 공간들이 회복되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관찰도 해요, 재해석도 해요 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감정 조절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격해진 이미 감정 속에 깊이 머리끝까지 담그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 조절을 훈련을 한다? 어려울걸요. 잘 안 될 겁니다. 이해는 다 되죠. 책이 나오고 다 이해는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글 모르는 거 아니까 이해는 되는데 자기한테 적용하기 힘들어요. 심지어 유튜브를 봐서 거기서 나오는 많은 멘트들을 따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안에서 그 멘트가 해주는 현상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 몸을 무거운 상태에서 가볍게 혹은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이완되게 흥분이 편안해지게 한 상태에서 조절 훈련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감정, 불안 감정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 불안이라는 감정 때문에 10년 막 이렇게 가까이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은 사실 다루기 쉬운 감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다뤄야 될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하거나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대로 다루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 누구나 어느 이 공식과 노력이 어느 임계치죠. 넘어가면 이렇게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 넘고 나면 자기식대로 하지 말고 그때도 다시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다시 공식대로 한 단계 또 넘어가면 그 고비를 한 몇 번만 좀 넘다 보면 감정이라는 이것을 조절하는 감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훈련하고 연습하시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되는 거니까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꼭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릴 거고 함께하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도움도 요청하시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니까요. 여러분의 그 감정에 너무 지쳐서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 혼자 고립되지 마세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